애도 못 낳는 식모 주제에 감히 내 아들 사업에 끼어들 생각을 해? 이 정도 돈이면 됐지. 뭘 더 바래? 그 차가운 액수가 던져지던 순간 한 여자의 오년은 그저 하찮은 금액으로 계산되어 버렸습니다. 손목의 낡은 시계는 성공하면 진짜를 사주겠다던 헛된 약속을 말해주는 듯 했죠. 하지만 그림자처럼 살았던 그녀에게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치명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5년간 헌신했던 그녀의 존재 자체가 남편 회사의 수천억 성공 뒤에 감춰진 가장 거대한 기반이었죠. 이혼 후에 그녀는 자신이 바쳤던 모든 것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 남편과 시댁은 과연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3시 50분 강지은은 늘 같은 시간에 침실에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창밖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녀의 몸은 5년의 습관에 익숙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주방으로 향하는 강지은의 발걸음은 그림자처럼 조용했죠. 싱크대 위에는 전날부터 미리 불려둔 한약재들이 소쿠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 5년을 상징하는 물건들, 작은 약탕기와 약재 봉투, 그리고 3만 원짜리 손목시계가 주방의 찬 공기 속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약탕기에 물을 붓고 불을 올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강지은은 끓어오르는 약재의 씁쓸한 향을 맡으며 문득 왼쪽 손목에 시선을 두었죠.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시계는 이미 세월의 흔적이 묻어 긁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남편 하준호가 무명 연구원 시절 성공하면 진짜를 사주겠다며 건네준 약속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5년. 그 5년 동안 하준호는 대형 제약사 넥스트 바이오의 최연소 CEO로 우뚝 섰지만 그녀의 손목에는 여전히 3만 원짜리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이 강지은.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강지은이 움찔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춘자였죠. 박춘자는 화려한 실크 잠옷 바람으로 거실로 나와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매번 같은 불만과 경멸이 섞여 있었죠. 아니, 그놈의 약은 뭘 그리 오래 다려. 약재 냄새 때문에 아침부터 머리가 아파서 살 수가 있나. 내가 하는 일이 겨우 약 다리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어? 강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곧 약물 농도 맞추고 불 끌게요. 농도? 무슨 농도 타령이야? 너 아직도 그 알 수 없는 박사 학위인가 뭔가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박춘자는 혀를 차며 시리얼을 꺼냈습니다.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애도 못 낳는 주제에 5년 동안 이 집에서 식모 노릇이나 하는 처지면서 뭘 그렇게 유세를 떨어? 박춘자의 말은 비수처럼 강지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강지은은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MIT에서 생명공학 박사 학위를 최연소로 취득한 과학자였죠. 그녀의 논문은 이미 학계에서 혁신적인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녀가 가진 지적 재산과 잠재력은 현 시점 넥스트 바이오 전체 가치를 훨씬 상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준호는 무명 연구원 시절 자존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강지은은 그런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의 빛나는 재능을 철저히 감췄습니다. 그녀는 강지은 박사가 아닌 하준호 CEO의 아내가 되기로 선택했던 것이죠. 5년 전 결혼과 동시에 그녀는 모든 학회 활동과 연구를 중단하고 남편의 성공을 위한 그림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준호는 그녀의 재능이 필요했고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이 성공하기를 바랐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은 바로 끄겠습니다. 죄송하면 애나 낳아봐. 쯧쯧. 박춘자는 혀를 차며 거실을 나갔습니다. 그때 시동생 하태윤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내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태윤은 명품 잠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술 기운과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형수,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하태윤은 강지은을 흘겨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내 포르쉐 언제 사줄 거예요? 형이 그 정도 성공했으면 이제 저한테 포르쉐 하나 사주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형수 명의로 리스해달라고 했잖아요. 신용 좋으시니까요. 강지은은 약탕기에 불을 끄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태윤 씨, 준호 씨가 요즘 회사가 너무 바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포르쉐는? 됐어요. 형수 신용 좋잖아요. 전에 형이 형수 명의로 투자금 끌어올 때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좀 도와주면 어디 덧나요? 나도 이제 어엿하게 사업을 좀 해야죠. 강지은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태윤이 말하는 사업이란 실상은 유흥비를 벌기 위한 명목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포르쉐, 시어머니의 샤넬백, 명품 신발, 심지어 이 집의 생활비 대부분까지. 이 모든 것이 하준호가 아닌 강지은 자신의 명의와 신용, 그리고 결혼 전 아버지에게서 받은 비상금으로 충당되고 있었습니다. 하준호는 그녀의 뛰어난 신용을 이용해 넥스트바이오의 초창기 투자금 일부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지만 정작 그녀의 존재는 철저히 숨겨왔죠. 강지은은 그 성공의 핵심 기술 KDX001의 오리지널 특허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디자인과 초기 연구 방향까지 모두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5년은 그저 약탈이는 시간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밤마다 남편의 서재에서 연구 자료를 분석하고 치명적인 오류를 수정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새벽 4시 20분. 하준호가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수트 차림에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그는 성공한 CEO 그 자체였습니다. 강지은은 다려진 약을 컵에 따랐죠. 준호 씨, 약 드세요. 오늘은 농도 정확히 맞췄어요. 하준호는 약을 받아들고 한 번에 들이켰습니다. 그의 눈은 강지은에게 잠시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나 오늘 그랜드 호텔 파티 가야 해. 대형 제약사 투자 확정 기념이니까. 아주 중요한 자리야. 네. 축하해요, 준호 씨. 강지은은 애써 웃었습니다. 당신은 오늘은 오지 않아도 돼. 파티는 좀 복잡하니까. 당신은 집에서 푹 쉬어. 아, 그리고 어머니 카드 사용 내역 좀 보고. 너무 과하게 쓰는 것 같아. 강지은은 그 말에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의 카드? 그 카드는 강지은의 비상금 카드가 아니던가요? 하준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서둘러 현관을 나섰습니다. 다녀올게요. 당신은 오지 않아도 돼. 그 말은 강지은의 존재를 철저히 그림자 속에 가두려는 하준호의 노골적인 통보였습니다. 강지은은 빈약 컵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준호가 몰고 나가는 고급 세단은 그녀의 시야에서 빠르게 멀어졌죠. 그녀의 손목에는 3만 원짜리 시계가 무심히 시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강지은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성공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저는 약다리는 식모가 아니라 당신이 하늘처럼 받드는 넥스트 바이오의 핵심 기술 KDX001의 진짜 주인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5년 동안 덮어두었던 MIT 박사 강지은의 정체가 깨어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그녀는 손목의 시계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이제 이 시계는 약속의 상징이 아니라 배신의 상징이 되어버렸음을 그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녀가 하준호에게 바쳤던 모든 것을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지은은 하준호의 말대로 그랜드 호텔 파티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집에 머물 수도 없었죠. 알 수 없는 불안감과 5년의 희생에 대한 끝없는 회의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평소 입지 않던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 위에 회색 코트를 걸치고 그녀는 호텔 로비로 향했습니다. 호텔의 웅장한 로비는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했고
입구에서는 연신 넥스트 바이오 투자 확정 파티에 참석하는 정장 차림의 인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강지은은 화려한 인파 속에서 홀로 어둠 속에 서 있는 그림자 같았죠. 잠시 후 넥스트 바이오의 눈부신 성공을 이끈 하준호 대표님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지은은 로비 구석 커다란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성공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싶었죠. 하준호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하준호의 모습은 조명 아래서 더욱 빛났죠. 넥스트 바이오의 눈부신 성공은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저의 뮤즈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강지은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나를 말하는 건가? 5년 동안 도운 나를? 그녀는 기대감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하준호는 손을 내밀어 무대 옆에 서 있던 한 여성을 무대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밀착되는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강지은이 본 적 없는 화려하고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넥스트 바이오의 재무팀 직원인 이채연이었죠. 소개합니다. 저의 뮤즈 이채연 실장입니다. 이채연은 수줍은 듯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과 승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간 하준호는 이채연의 허리를 감싸 안더니 망설임 없이 그녀의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채연이가 임신했습니다. 4개월입니다. 호텔 로비 전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충격과 놀라움이 뒤섞인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죠.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하듯 연속적으로 터졌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조명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준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처럼 미소를 지었고 이채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지은은 기둥 뒤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듯 했죠.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붉은 드레스, 부풀어 오른 배, 남편의 손, 그리고 뮤즈라는 단어. 이 모든 것이 강지은의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5년간의 헌신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끝부터 전해오는 차가운 감각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려주었죠. 그녀는 어떻게 호텔을 나왔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어둠 속에 하준호가 앉아 있었죠. 그의 표정은 이미 파티장에서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냉정한 사업가의 얼굴이었습니다. 왔어? 하준호가 무뚝뚝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지은은 코트를 벗으며 현관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파티장에서. 봤으면 알잖아요. 하준호는 탁자에 놓인 서류 봉투를 툭 밀었습니다. 채연이가 임신했어. 내 아이야. 이혼하자 강지은. 강지은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혼이라니 우리가 5년을 어떻게 해? 5년? 5년 동안 당신이 뭘 했는데? 아침마다 약 다리고 어머니 비위 맞추고 집안일이나 하는 식모 역할. 하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낯설 만큼 차가웠죠. 나에게 당신은 더 이상 필요 없어. 나의 완벽한 성공에는 파트너가 필요해. 채연이는 나와 같은 꿈을 꾸고 나를 이해해준다고. 내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당신이 개발했다는 KDX001의 아이디어가 누구 것이었는지 잊었니? 당신이 밤새도록 헤매던 그 연구 방향을 누가 잡아주었는지. 강지은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하준호는 비웃었습니다. 강지은, 착각하지 마. 당신의 그 논문 쪼가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걸 현실로 만들고 회사로 일궈낸 건 나야.
MIT 박사? 당신이 5년 동안 약이나 다리는 동안 나는 수천억 대의 회사를 만들었어. 당신은 그저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어. 하준호는 봉투에서 수표를 꺼내 강지은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수표는 가벼운 종이였지만 강지은의 뺨을 때리는 듯한 소리가 났죠. 5억 원. 5년 동안의 봉사료라고 생각해. 당신은 그냥 약 다리던 식모밖에 안 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어? 당신의 신용으로 초기 투자금을 유치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해도 좋겠네. 강지은은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5년의 사랑, 헌신, 그리고 천재적인 재능의 기여가 5억 원으로 계산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녀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그 아픔은 분노와 모욕감으로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준 건 5억 원짜리 위자료가 아니라 모욕이에요, 준호 씨. 강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바친 5년은 그 어떤 돈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하준호는 시간을 낭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에게 가치 없는 시간이었어.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 짐은 사람 시켜서 보내줄게. 어머니와 태훈이 얼굴 보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해. 하준호는 뒤돌아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가 돌아서는 순간 강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고통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5년 동안 덮어두었던 그녀의 진짜 정체, 그녀의 재능, 그녀의 가치가 철저하게 무시당한 순간이었죠. 강지은은 수표를 조용히 접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서류 봉투에서 이혼 서류를 찾아냈습니다. 펜을 들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었죠. 그녀의 필체는 평소와 달리 단호하고 곧았습니다. 도장을 찍고 그녀는 손목에 3만 원짜리 시계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 세 문장을 적었습니다. 5억 원, 내 신용으로 만든 넥스트 바이오 투자금의 아주 작은 일부였죠. 당신에게 바친 5년 이 시계와 함께 여기 두고 갑니다. 내일까지 나가라니 그 전에 먼저 나가지요. 그리고 다시는 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시계를 서류 위에 올려놓고 이혼 서류를 테이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았습니다. 그녀의 그림자 아내로서의 삶은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끝이었습니다. 새벽 1시 30분 강지은은 텅 빈 집의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발을 디딘 순간 익숙한 엔진 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들려왔습니다. 현관 앞에 검은색 롤스로이스 한 대가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죠. 강지은은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차는 5년 전 그녀가 결혼을 위해 집을 나오던 날 아버지의 집 앞에서 보았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자가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내렸습니다. 그는 강지은의 아버지, 대한중공업 강 회장의 비서실장인 김상철이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강지은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안도와 격려가 섞여 있었죠. 아가씨, 드디어 돌아오셨습니까? 5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어요. 강지은은 김상철 비서실장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김 비서님, 어떻게 여기에 계세요? 아버지가. 회장님께서 아가씨가 이 집을 나오는 순간까지 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 차는 아가씨가 필요하실 때 즉시 움직일 수 있도록 늘 대기하고 있었죠. 비서실장은 강지은을 차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그만 잊으시고 돌아오셔도 됩니다. 회장님께서 아가씨의 복귀를 기다리셨습니다. 강지은은 롤스로이스의 최고급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댔습니다. 차 안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듯 고요했죠. 그녀가 결혼을 위해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에도 아버지는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5년 동안 그녀가 약이나 다리는 식모로 치부당하는 모든 순간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저의 이혼을 알고 계셨나요?
회장님께서는 하준호 대표의 최근 행보와 이채연 씨와의 관계를 이미 몇 주 전부터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밤 파티장의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보고받으셨어요. 비서실장은 단말기를 조작하며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장님께서는 아가씨가 언제 그림자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실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오늘이 되었군요. 강지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5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던 외로움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듯 했죠.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곧바로 하준호 대표와 넥스트 바이오에 대한 법적 조치를 명령하셨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태블릿 화면을 강지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넥스트 바이오의 복잡한 지분 구조와 재무 상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넥스트 바이오에 대한 아가씨 아버지의 선제적 대응이 시작되었어요. 아가씨가 결혼 전 보유하고 계시던 비상금 명의로 투자되었던 초기 자본금과 아가씨의 신용으로 유치된 자금이 전체 투자금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오늘 오전 10시부로 넥스트 바이오의 모든 자산이 동결 조치를 밟게 됩니다. 강지은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산 동결이요? 그게 어떻게? 넥스트 바이오가 투자 확정을 받은 대형 제약사는 사실 대한중공업의 자회사입니다. 회장님께서는 5년 전부터 하준호 대표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으며 오늘 하준호 대표의 기만 행위와 불법적인 자산 운용을 근거로 투자금 5천억 원에 대한 계약 위반 및 전액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천억 원. 넥스트 바이오가 받은 전체 투자금의 대부분이 강지은의 아버지 회사로부터 흘러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하준호는 강지은의 재능을 이용했을 뿐 아니라 그녀가 가진 거대한 배경조차 모르고 철저히 이용하려 했던 것이죠. 하준호 대표는 지금쯤 투자 확정에 대한 성공에 도취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오늘 아침 10시로 물거품이 될 겁니다. 회사 자금 동결 5천억 원 규모의 소송,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 비서실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가씨가 제공하신 KDX001 신약 특허의 원천, 기술에 대한 권리 이전 소송이 함께 진행됩니다. 하준호 대표가 자신의 MIT 박사 논문이라고 주장했던 것은 사실 아가씨의 7년 전 논문을 표절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 또한 이미 입증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강지은은 그제야 자신의 손목에 감겨있던 3만 원짜리 시계를 떠올렸습니다. 성공하면 진짜를 사주겠다던 그 약속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준호는 그녀의 재능을 훔쳐 성공하고 그녀의 돈을 이용해 회사를 세웠던 것이죠. 5년 동안 그림자처럼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림자를 걷어낼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아가씨는 대한중공업 생명공학 부문 총괄 이사로 복귀하게 되실 겁니다. 회장님께서는 아가씨의 재능을 더 이상 썩히지 않도록 하실 생각입니다. 하준호 대표가 꿈꿨던 신약 개발은 이제 아가씨의 손으로 완성될 겁니다. 강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이미 5년 전에 순진하고 헌신적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계적인 천재 생명공학자 대한중공업의 후계자였죠. 김 비서님, 지금 당장 저를 대한중공업 본사로 데려가 주세요. 밤을 새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준호 씨와 시댁 일가가 5년 동안 제 명의와 신용으로 사용한 모든 자산 내역을 뽑아주십시오. 단돈 100원이라도 그들의 사치에 쓰인 제 돈을 모두 회수해야 합니다. 예, 아가씨.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아가씨의 명령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김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닫고 운전석에 지시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어둠을 가르고 서울 시내로 빠르게 진입했습니다. 뒷좌석의 강지은은 창밖의 화려한 불빛들을 응시했습니다. 강지은은 작게 은졸였습니다. 준호 씨, 5억 원짜리 봉사료라 했죠?
이제 당신이 5년 동안 나에게 진 빚을 계산할 시간입니다. 이자까지 쳐서 모두 돌려받겠어요. 새벽 5시 대한중공업 본사 50층 강 회장 집무실 옆에 임시 이사실. 강지은은 밤샘 비행으로 막 귀국한 아버지와 긴급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집무실의 창문 너머로 동이 트기 시작했지만 이사실 내부의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김상철 비서실장과 법무팀장 박 변호사가 강지은을 둘러싸고 앉았고 그들의 앞에는 수백 장의 재무 및 법률 서류가 쌓여 있었죠. 아가씨, 현재까지 파악된 하준호 일가의 자산 유용 내역입니다. 박 변호사가 태블릿을 강지은 앞에 놓았습니다. 결혼 후 5년 동안 시어머니 박춘자 씨와 시동생 하태윤 씨에게 흘러간 자금 규모는 총 15억 7천만 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가씨 명의의 자산, 아가씨의 신용보증, 혹은 아가씨의 비상금 계좌에서 지출되었더군요. 강지은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춘자의 내역에는 VVIP 백화점 샤넬, 에르메스 등의 명품 구매가 주를 이루었죠. 매달 수천만 원에 달하는 백화점 사용액은 강지은의 비상금 명의로 발급된 가족 카드로 결제되었더군요. 시어머니 박춘자 씨는 이 모든 것을 며느리가 성공한 아들을 위해 주는 당연한 보답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박 변호사는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명의로 된 3억 2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 역시 아가씨가 준 돈으로 충당되었죠. 강지은은 박춘자의 이름 옆에 적힌 금액을 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3억 2천만 원. 박춘자 씨 명의의 모든 자산에 대해 즉시 압류 신청을 진행하십시오. 명품 백과 보석, 그리고 전세 보증금까지 단 한 푼도 남기지 말아야죠. 예, 아가씨. 오늘 오전 10시 넥스트바이오 자산 동결과 동시에 압류 신청이 완료될 겁니다. 박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은 시동생 하태윤의 내역이었습니다. 하태윤 명의의 포르쉐 구입 내역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동생 하태윤 씨가 몰고 다니는 포르쉐 차량 가액 약 2억 5천만 원. 이 또한 아가씨의 신용 보증으로 리스된 차량입니다. 보증인 명의는 당연히 아가씨였죠. 게다가 유흥비로 사용된 신용카드 사용액이 월 2천만 원을 상회하며 이 모든 카드가 아가씨의 명의로 발급되었어요. 강지은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준호 씨는 저에게 5억 원을 던지며 식모갑시라고 했죠. 그동안 그의 가족들이 제 돈으로 쓴 금액이 15억이 넘는데 말입니다. 태윤 씨의 차량과 부동산 그리고 모든 명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십시오. 하태윤 씨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상 제 돈으로 마련되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리스 회사와 신용카드 회사에는 강지은 아가씨의 신용보증 해지 및 연체 통보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정오부터 하태윤 씨가 포르쉐를 운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법원 집행관이 차량을 회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 변호사가 냉정한 어조로 보고했습니다. 김상철 비서실장이 이어서 보고했습니다. 넥스트바이오 투자건과 관련하여 강지은 아가씨의 KDX001 원천기술 탈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한 오전 10시 30분에 접수됩니다. 하준호 대표는 단순한 횡령과 사기가 아닌 산업 스파이 행위로 처벌받게 될 겁니다. 예상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소 300억 원입니다. 이채연 씨 또한 하준호 대표의 공범으로 간주하여 공동 피고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강지은은 서류 더미를 응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5년 동안 참고 견뎠던 모욕의 대가였죠. 300억 원이요? 이채연 씨에게도요? 네. 이채연 씨는 하준호 대표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심지어 회사 명의로 계약한 고급 오피스텔 또한 아가씨의 자금으로 마련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강지은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복수는 차가운 음식이라고 했죠. 이 모든 계획은 완벽하게 계산되고 준비되었으며 오차없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하십시오. 저는 이제부터 대한중공업의 총괄 이사로서 KDX001의 임상시험을 직접 관리할 것입니다. 하준호가 엉망으로 만든 연구를 바로잡고 이 치매 치료제를 반드시 세상에 내놓아야 하니 저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강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준호 대표와 시댁 일가의 모든 재산이 법적으로 묶이고 회수될 겁니다. 그들은 단 하루 만에 무일푼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강지은은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전 11시 넥스트바이오 본사 로비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투자 철회 소식과 자산 동결 뉴스가 보도되자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고 채권자들과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준호는 초췌한 얼굴로 로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의 고급 수트는 땀에 젖어 있었고 성공한 CEO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불안과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5천억 원 투자금 반환 소송 기사를 읽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대한중공업에 투자라고 했잖아. 그들이 왜 갑자기 철회해? 하준호는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법무팀 불러.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전부 끝입니다. 바로 그때 하준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신자는 시동생 하태윤. 형, 큰일 났어요. 법원에서 사람들이 와서 포르쉐를 가져갔어요. 내 포르쉐를. 리스 계약 해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태윤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뭐? 포르쉐? 그게 무슨 상관이야?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하준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지금 회사에 수천억이 걸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내 차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 박춘자. 아들, 당장 현금 4,500만 원 좀 보내. 내가 지금 VVIP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는데 카드가 다 정지됐어. 샤넬 백 사려고 카드 긁었는데 전부 거래 거절이라고 떴지 뭐야. 내가 넥스트바이오 대표 어머니인데 이 망신을 당하고 있잖아. 박춘자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했습니다. 하준호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 통장까지 다 동결되었을 겁니다. 5천억 소송이 걸렸다고요. 제발 진정하십시오. 바로 그때 로비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일제히 한 곳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강지은이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강지은은 몸에 완벽하게 맞는 블랙 파워 수트 차림이었습니다. 5년 동안 숨죽였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고 단호하고 냉철한 CEO의 포스가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3만 원짜리 시계 대신 1억 원 상당의 파텍 필립 시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계는 그녀의 단단한 결의를 상징하는 듯 했죠. 김상철 비서실장과 법무팀장이 그녀의 양옆을 지켰습니다. 하준호는 강지은을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지은, 내가 왜 여기에 왔어? 당장 여기서 나가. 강지은은 하준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하준호를 관통하는 듯 차가웠습니다. 로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죠. 나에게 나가라고 하세요? 하준호 씨, 저는 오늘부터 넥스트바이오의 가장 큰 채권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훔친 기술의 진짜 주인이기도 하죠. 강지은은 손목에 파텍 필립 시계를 들어 보였습니다. 빛이 반사되어 하준호의 눈에 비쳤습니다. 이 시계 멋있죠? 5년 전 당신이 성공하면 진짜를 사주겠다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샀습니다.
내 돈으로 내 신용으로 말입니다. 강지은은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말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5년 동안 약이나 다리던 당신이 무슨 돈으로? 5년 동안 약만 다렸다고요? 강지은이 비웃었습니다. 당신 회사의 초기 투자금, 내가 결혼 전에 아버지께 받은 비상금으로 충당했던 겁니다. 당신이 나의 뛰어난 신용이라고 떠벌리던 그 신용의 주인이 바로 나였죠. 당신이 만든 회사, 당신이 누린 사치, 당신의 가족들이 쓴 돈. 단돈 100원까지 전부 내 돈이었어요. 그녀는 박 변호사에게 눈짓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준비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법무팀 보고입니다. 박춘자 씨 명의 자산 3억 2천만 원 압류 신청 완료되었습니다. 하태윤 씨 명의 차량 및 부동산 가압류 진행 중입니다. 5년간 시댁으로 흘러간 자산 규모는 총 15억 7천만 원이며 이 모든 금액은 강지은 이사님의 자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로비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하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자가 왔습니다. 하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강지은의 숨겨진 배경을, 그녀의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그녀의 재력을 철저히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는 강지은의 헌신을 5억 원으로 계산했지만 그 5년의 대가는 이제 넥스트바이오의 파산과 가족의 몰락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강지은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식모가 아니라 대한중공업의 이사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던진 5억 원 수표, 저는 그걸 당신에게 3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서로 돌려줄 겁니다. 오후 1시 강남의 최고급 VVIP 레스토랑. 시어머니 박춘자는 여전히 테이블에 앉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녀는 방금 전 카드 정지와 계좌 동결 소식을 받고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은 이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넥스트바이오 대표 어머니야. 이깟 100만 원짜리 밥을 내가 못 낼 것 같아? 박춘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떨리는 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레스토랑 지배인이 정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신용카드와 연결된 계좌 모두 법적 조치로 동결되셨습니다. 현금으로 결제가 불가능하시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나를? 박춘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가 수년 동안 VVIP 대접을 받으며 쌓아온 허영심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같은 시각 하준호는 넥스트바이오 본사 로비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강지은 이사의 폭로 이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5천억 원 투자 철회, 모든 자산 동결, 그리고 30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식은 그를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하 대표님, KDX001 신약 특허가 전 아내인 강지은 이사의 MIT 박사 논문을 표절한 것이 사실입니까? 하 대표님, 강지은 이사가 대한중공업 회장의 딸이라는 것을 정말 모르셨습니까? 하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죠. 강지은이 대한중공업 회장의 딸, 5년 동안 약이나 다리던 그녀가. 그때 박 변호사가 기자들 앞에서 공식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넥스트바이오 하준호 대표는 7년 전 MIT 생명공학 박사 강지은 이사의 치매 치료제 신약 KDX001 원천 기술을 불법적으로 취득 및 표절했습니다. 이에 따라 KDX001 관련 모든 특허권은 즉시 강지은 이사에게로 귀속됩니다. 이 발표는 하준호에게 치명타였습니다. 그가 3년 만에 대형 제약사 CEO로 올라설 수 있었던 유일한 기반, 즉 천재성의 상징이 완전히 박탈당한 것입니다. 같은 시간 이채연은 자신이 살고 있던 고급 오피스텔 앞에서 법원 집행관을 마주했습니다.
이채연 씨 넥스트바이오 자금 유용 및 횡령 공범 혐의로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또한 강지은 이사 측으로부터 30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통보받으셨습니다. 이채연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과 하준호의 뮤즈라는 타이틀은 순식간에 300억 원의 빚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에서 망신을 당하고 나온 박춘자와 리스 회사 직원에게 포르쉐를 뺏기고 쫓아온 하태윤이 넥스트바이오 로비 앞에서 하준호와 마주쳤습니다. 세 사람은 절망적인 몰골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아들, 내 카드가 다 정지됐어. 내가 당장 어떻게 좀 해봐. 박춘자는 하준호의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형, 내 차. 포르쉐를 가져갔다고. 형수 때문이지. 형수년이 뭔가 꾸민 거지. 하태윤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하준호는 그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박춘자는 결국 뒷목을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아들 잘못했어. 우리가 잘못했어. 그 애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어. 용서해줘. 하지만 그들의 뒤에는 이미 검은 수트를 입은 강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냉정하게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몇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정은 수많은 기자와 방청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준호, 박춘자, 하태윤, 그리고 이채연의 몰락은 세간의 가장 뜨거운 뉴스였죠. 강지은은 대한중공업의 법무팀과 함께 침착한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최종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피고 하준호. 사기, 횡령, 그리고 산업기술 탈취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가 전 배우자인 강지은 박사의 독창적인 연구 결과를 고의적으로 표절하고 이를 자신의 성공 기반으로 삼은 점, 나아가 회사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점이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준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한때 수천억 원대 회사의 CEO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잃은 초라한 피고인이었습니다. 이에 피고 하준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구속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준호는 몸이 굳은 채로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나갔습니다. 그는 강지은을 향해 마지막으로 눈빛을 보냈지만 그 눈빛은 증오나 원망이 아닌 공포와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어머니 박춘자와 시동생 하태윤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피고 박춘자. 횡령된 자금으로 취득한 명의 자산 3억 2천만 원에 대하여 전액 몰수 처분을 내립니다. 피고는 이 재산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몰수 후 법정에서 석방합니다. 박춘자는 몰수라는 단어에 정신을 놓은 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명품 중독과 허영심이 결국 그녀를 무일푼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채연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피고 이채연. 하준호의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공동 피고인으로서 강지은 박사에게 청구된 300억 원의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공동 책임을 집니다. 피고의 현 재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우선 20억 원을 즉시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가 평생 동안 갚아야 할 채무로 남게 됩니다. 이채연은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녀가 꿈꾸었던 화려한 사모님 생활은 300억 원의 빚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뱃속 아이는 이제 범죄자의 자녀이자 막대한 빚을 진 어머니의 아이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재판장을 나서는 강지은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미소도 분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분한 승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난 후 강지은은 대한중공업 본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즉시 KDX001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진행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그녀가 5년 전 하준호에게 제공했던 그 천재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그녀의 손으로 완성되어 치매 치료제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한편 몰수된 재산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박춘자는 서울 외곽에 월 30만 원짜리 반지하 고시원으로 내려갔습니다. 한때 명품 옷을 걸치고 VVIP 대접을 받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곰팡이 냄새가 나는 좁은 방에서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하태유는 모든 것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결국 편의점 점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채연 또한 20억 원 변제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처분하고 빚을 갚기 위해 편의점 카운터에 서게 되었습니다. 5년 전 하준호가 강지은에게 던진 5억 원의 수표는 결국 그들의 모든 삶을 앗아가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강지은은 모든 것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자신이 가졌던 본래의 가치와 꿈까지 되찾았습니다. 1년 후 서울의 중심부 대한중공업 50층 펜트하우스. 강지은은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강지은의 발 아래 반짝이고 있었죠. 그녀는 이제 어둠 속에 숨어 약이나 다리던 그림자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한중공업의 차기 CEO이자 인류의 난제를 해결할 신약을 개발한 천재 과학자였습니다. 손목에는 1억 원짜리 파텍 필립 시계가 정확하게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멈추지 않는 정직하게 흘러가는 강지은 자신의 시간이었죠. 그녀의 옆에는 아버지인 강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임상을 통과하고 식약처 승인을 받았네. 치매 치료제로 세상에 나오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딸아. 강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5년 동안 멈춰 있었던 시간을 한 번에 따라잡으려고 노력했어요. 준호 씨가 망쳐놓은 연구 데이터를 복구하고 임상 디자인을 재설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죠. 하지만 결국 성공했어요. 아버지. 강 회장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사랑 때문에 스스로를 희생했던 5년의 시간을 보면서 아비로서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 시간이 너를 이토록 강하게 만들었지. 새해 첫날부터 너는 공식적으로 대한중공업의 차기 CEO가 될 거야. 자랑스럽다, 내 딸. 강지은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멀리 서울의 불빛 아래 그녀가 떠올린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준호는 교도소에서 15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박춘자는 월 30만 원짜리 반지하 고시원에서 밤을 새우며 자신의 지난 사치를 후회하고 있겠죠. 하태유는 편의점의 야간 점원으로 일하며 언젠가 되찾을 수 없는 포르쉐를 그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채연은 300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 똑같이 편의점 카운터에 서서 억지로 웃으며 손님을 응대하고 있겠죠. 강지은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 아래의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아닌 나의 능력과 성취만이 나를 빛나게 합니다. 이제 지은은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모든 아픔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아 당당하게 나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5년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멈추지 않는 시간.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강지은 자신의 시간으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